수강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EMC에 대한 내용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주로 이제 EMC에 들어가는 다양한 재료들, 특히 이제 에폭시 수지, 경화제, 그 다음에 이제 필러, 그 다음에 이제 실랑 커플링 에이전트들, 그러니까 다양한 성분들 한 10가지 이상 되죠. 그거에 대한 내용을 이제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렸고, 오늘은 이제 EMC 쪽에서 어떤 그 평가에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이제 EMC 이 시스템이 가져야 할 어떤 그런 특성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지금 EMC가 가져야 할 성질들, 그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일단은 EMC 자체가 일단은 그 반도체 그 다이를 잘 인캡슐레이션 이렇게 해야 되겠죠. 밀봉을 해야 되는 거가 일단 EMC의 미션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EMC 자체가 가져야 할 특성들은 몰더빌리티. EMC 자체가 에폭시 몰딩 컴파운드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반도체 그 칩을 잘 이렇게 몰딩, 인캡슐레이션 해야 됩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요거 같은 경우에서는 요거는 지금 리드 프레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이제 반도체 다이가 지금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그 IC 패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와이어가 있는 거죠. 골드 와이어 같은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이 지금 이제 EMC로 레진 트랜스퍼 성형 방법에 의해서 일단 패키징 되어 있는 그런 어떤 모식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그 그림들은 이게 이제 정상적인 이게 바로 이제 OK 사인을 받은 이제 EMC의 최종 이렇게 모식도가 되는 거고요. 여기 있는 그 그림들을 보면은 전부 다 NG입니다. NG. 그래서 어떤 경우가 이제 최종적으로 반도체를 패키징해서 이제 NG가 되는지 그런 그 대표적인 그런 모식도를 한 5개 정도 보여주고 있네요. 일단은 지금 요 상황 같은 경우에서는 요거가 지금 여기가 표시되어 있는 거가 이게 바로 이제 기포를 얘기합니다. 기포. 어떻게 보면 이제 에어가 이제 요 그 EMC 내에 트랩이 되어 있는 거죠. 갇혀 있는 상황이죠. 에어는 그러니까 이제 EMC 재료 자체도 에어를 이제 좀 함유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정 과정 중에서 또 이제 에어가 트랩이 돼 갖고 이렇게 기포로 패키징 내부에 이제 존재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에어라는 건요, 보통은 이제 플라스틱 제품을 만들 때도 에어가 트랩되어 있으면은 그건 불량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 고분자를 가공하는 그런 업체에서는 항상 최종적인 플라스틱 제품, 뭐 사출품이건 압출품이건 이걸 만들 때 보통은 이제 그 사용하고 있는 고분자 수지를 항상 드라이를 해서 일단 에어라든지 또는 이제 수분 같은 것들은 반드시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물건을 만듭니다. 그래서 항상 이 에어가 있다는 그 최종 제품에 내포가 되지 않도록 하는 거가 일단 가공하는 사람들의 아주 중요한 미션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그 EMC 같은 경우는요, EMC 같은 경우에서는 이게 이제 컴퓨터가 이제 작동되면은 요 IC에서 IC가 작동하면서 많은 열이 나오게 돼요. 그 다음에 일단은 EMC는 이 반도체 칩도 보호하는 역할도 하지만 이 내부에서 발생된 열을 바깥으로 효과적으로 열을 빼줘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잘 이제 그 열이 그 바깥으로 빼줘야 되는데, 만일 이와 같이 공기와 같은 어떤 기포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내포가 되게 되면은 이 에어 같은 거는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단열입니다. 단열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기포가 많이 있을 경우에서는 열이 잘 안 빠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기포가 많이 이제 함유가 되어 있는 최종적인 패키지 상태도 NG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 있는 내용들은 일단은 뭐 이렇게 약간 외부 쪽에 있는 익스터널 보이드는 한 0.5mm 이하의 이제 기포 사이즈에서 지금 이제 관리를 한다는 걸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부에 있는 인터널 보이드도
일단 관리를 한다는 그런 의미를 보여주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한편 그 EMC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레진 트랜스퍼 몰딩에 의해서 이제 그 만들어지는데 그 방법은 이제 많은 이제 압력이 이제 가해지고요. 그 다음에 EMC 자체 내에는 또 많은 양의 이제 실리카의 필러가 이제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성형 중에 일단은 그 압력과 어떻게 보면 이제 세라믹 그 입자의 어떤 그 어택 공격을 받아서 요거에 있는 이제 IC 칩이라든지 또는 이제 패드가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이 패드 또는 이제 칩이 이렇게 틸팅이 된 기울어진 걸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요쪽 패키징 쪽에서는 바로 이제 NG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그 패키징 후에 이제 패드라든지 칩도 이제 틸팅이 일어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와피지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와피지라는 거는 이제 한국말로 하면 이제 휘어짐 이런 특성이 있는데 보통은 이제 여러분들 뭐 요쪽 분야뿐만 아니라 보통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재료하고요. 이제 B라고 하는 재료가 있는데 A라는 재료에도 이제 고유의 열 팽창 개수를 갖고 있죠. CT가 있고 그다음 B라고 하는 재료도 이제 고유의 이제 CT 열 팽창 개수가 있는데 요 CT하고 요 CT가 서로 이제 아주 큰 차가 있는 그런 상황에 일단 재료를 접합시켜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열을 가해주고 그 다음에 냉각하게 되면은 보통 이제 열 팽창 개수의 차이에 의해서 보통 이제 제품이 이제 휘어지게 돼요. 지금도 보면은 이제 요 EMC 패키지라는 거는 이제 내부에 일단은 실리카의 양도 많이 이제 존재하지만 또 이제 에폭시라고 하는 이제 고분자 재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용되고 있는 실리카 필러의 CT하고 또 이제 에폭시 수지의 또 CT가 좀 다르면은 크게 차이가 나면 또 와피지가 일어나고 또 이제 내부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리드 프레임이라든지 와이어 같은 경우는 이제 금속 제품이고 그 다음에 이제 EMC에 있는 제품하고도 이제 상용성이라든지 또 CT 미스매치가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그 미스매치가 아주 크게 일어날 때는 이런 와피지 현상이 이제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는 지금 EMC가 휘어진 걸 보여주고 있는데 요것도 이제 NG입니다. 그래서 EMC를 개발하는 사람 입장은 최대한 이런 와피지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래서 보통은 이제 실리카 필러 같은 것도 이제 최대한 이제 맥시멈으로 이제 로딩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와피지 현상을 이제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요 그림은 지금 여러분들 그 성형 과정 중에서 요 지금 와이어가 지금 수입된 걸 좀 이렇게 밀려난 걸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와이퍼가 이제 수입된다든지 또는 요 와이어가 이제 오픈 또는 쇼트 된다든지 요것도 전부 다 NG고요. 그 다음에 이제 EMC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에폭시라고 하는 바인더가 그 다음에 이제 실리카라고 하는 필러를 다량 이제 바인딩한 이런 제품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EMC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형 과정 중에서 안에 있는 예를 들어서 필러 같은 어떤 부스러기가 바깥으로 이제 흘러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들이 이제 블리딩이라 그러는데 요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이게 블리딩 현상이 이제 나타나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지금 보면 이제 NG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업에서는 일단은 그 EMC를 갖고 이제 인캡슐레이션을 할 때 이런 현상들을 다 이제 방지해 주면서 일단 제품화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몰더빌리티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릴라이어빌리티. 릴라이어빌리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신뢰성 평가에 관련된 거죠. 보통은 그 세트 업체들도 그렇고요. 뭐 전자 제품에 관련된 세트 업체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재료 개발하는 업체들도 그렇고, 또 대부분의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산업용 어떤 그 제품을 만드는 그런 회사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신뢰성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재료를 일단은 그 재료 엔지니어들이 가장 이제 그 염두에 두고 있는 거가 과연 이제 재료가 이제 사용돼서 어떤 제품이 나왔을 경우에 그 제품이 이제 다양한 그 신뢰성 평가 테스트를 통과하느냐 마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재료 엔지니어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이거예요. 참고로 일단은 신뢰성 평가하는 방법들도 제가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다양하게 이제 소개를 해드리겠지만은 그 신뢰성 평가를 하는 사람들도 다양한 또 평가 방식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한번 그 삼성에서 한번 일어났던 일이죠. 삼성 같은 경우에서는 옛날에 저 휴대폰 사업부의 사장님이셨나? 그러니까 이제 그 휴대폰을 이제 연구 개발한 그 팀원들이 일단은 그 신규 휴대폰을 일단은 그걸 저 사장님한테 한번 이제 보여줬는데 그 사장님은 이제 일단은 그 휴대폰을 갖고 일단은 뭐 땅바닥에다 한번 내려친다든지 또는 뭐 4층, 5층 건물에서 일단 떨어뜨려 놓고 그 다음에 이제 휴대폰을 켜서 작동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개인 성향에 따라 갖고 다양한 이제 신뢰성 테스트를 하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신뢰성 테스트를 한다 그럴 때 일단은 그 휴대폰이라든지 스마트폰 같은 것들을 일단 물속에다 일단은 한번 처박아 놓는답니다. 그리고 나서 꺼내서 일단은 온 버튼을 눌렀을 때 모든 기능이 작동하는지 안 하는지 일단은 그런 것들을 다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여튼 뭐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공학적인 제품들이 다 그런 신뢰성 테스트를 겪은 거지만 특히 이제 전자 제품을 하는 사람들은 아주 그 신뢰성 평가의 그 기준이 아주 높습니다. 그 말은 전자 제품 자체의 신뢰성 평가 기준이 높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전자 재료도 엄청난 많은 스펙을 요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학생이나 또 후학들한테 얘기해 주고 싶은 거는 전자 재료를 연구 개발하는 거 아주 매력적입니다. 하지만은 일단은 그 전자 재료에 요구하고 있는 스펙은 엄청나게 많고 그 다음에 그 기준이 아주 높습니다. 그걸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고요. 요거는 지금 일단은 EMC에 관련된 어떤 신뢰성 평가할 때 보는 거가 바로 뭐냐면은 일단은 그 EMC를 이제 성형한 후에 일단은 최종 제품에서 일단은 그 다이가 이제 크레이 갔는지 다이가 크레이 갔느냐 안 갔느냐 그거가 일단은 그 저 세트 업체에서는 항상 체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패키지가 이제 크레이 갔느냐 안 갔느냐 그것도 일단 항상 이렇게 신뢰성 평가의 어떤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EMC 내부에서도 다양한 어떤 그 소재들이 이렇게 접합되어 있기 때문에 소재 표면에서의 어떤 박리 현상, 디라미네이션 현상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도 항상 신뢰성 평가에서는 아주 중요한 일단 요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릴라이어빌리티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요거는 지금 그 실사인데요. 실제 사진인데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이제 EMC 이런 패키징 과정을 거친 후에 일단은 신뢰성 테스트에서 이제 떨어진 것들을 이제 사진을 찍은 거죠.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요 패키지의 옆단면인데 요 패키지에 이제 크게 간 걸 보여주고 있고요. 요거는 지금 패키지 위에서 탑뷰인데요. 탑뷰에서 지금 보면 이제 다이가 이제 크랙된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사진이고요. 요거는 지금 일단은 패키지에서 지금 와이어가 오픈된 거, 그 사진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요거는 지금 보면은 이제 다이가 일단은 그 디라미네이션, 박리가 된 거, 패드로부터 박리가 됐다든지 어떤 그런 그 사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부 다 이런 것들은 일단은 신뢰성 테스트에서 일단은 페일한 그런 사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릴라이어빌리티 테스트 메소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고요. 일단은 그 전자재료를 하시는 사람들이 가장 이제
센 그런 신뢰성 평가 테스트에 일단은 여기 PCT라고 하는 테스트가 있습니다. PC 테스트가요. 또 여러 가지 또 이제 다양한 신뢰성 테스트가 있는데 PCT는 이제 영어로 하면 프레셔 쿠커 테스트라 그래갖고요. 요거는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주방에서도 가끔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압력밥솥입니다. 그래서 압력밥솥에다가 좀 물을 좀 이렇게 투입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가열되는 그 안에 이제 수증기로 꽉 차겠죠. 그리고 나서 일단은 전자제품 또는 전자부품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패키징화된 이제 EMC 이런 그 제품을 일단 넣고 이렇게 팔팔 끓입니다. 이거가. 그래서 요게 PCT 테스트입니다. 아주 가혹한 조건이죠. 그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온도는 이제 물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 안에 온도는 평가 조건 한 121도, 그다음에 기압은 한 2기압, 그다음에 이제 이 PCT 압력밥솥에다가 시간 한 168, 300, 500 뭐 이렇게 이제 다양한 시간별로 이제 집어넣고 일단은 이제 그 안에서 이제 끓이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나서 일단은 이제 리퀴지 커런트라든지 웨트 커러전 혹시 부식이 됐느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전자재료 이제 이렇게 전공하는 사람들은 요 PCT 테스트도 어떻게 보면 아주 두려운 그런 이제 신뢰성 테스트가 되는 거죠. 한편 이제 세 번째 보면은 이제 템퍼러처 사이클 테스트.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이제 100도씨의 그 공기 조건에서 또 이렇게 위치를 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65도씨로도 또 시켰다. 그러니까 가열했다가 식혔다, 가열했다 식혔다를 아주 수많은 사이클을 합니다. 지금 보면은 일단 500 사이클에서 한 1000 사이클 정도 계속 이 테스트를 수행을 합니다. 그래갖고 이제 그런 EMC 내부에 있는 일단은 각종 이런 소자들이 어떤 그런 크랙이라든지 박리가 일어나는지 그걸 다 체크를 하는 거예요. 요것도 하여튼 엄청난 테스트죠. 그 밖에 또 이제 하이 템퍼러처 스토리지 테스트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150도씨 또는 이제 180도씨 조건에서 장시간 이제 위치를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테스트를 하는 거죠. 그 밖에 이제 프리 컨디셔닝 테스트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전자 그 부품들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어떤 이제 그 전자 부품은 아주 센 그런 아주 그 과격한 그런 신뢰성 평가를 다 통과를 해야 되고요. 조금 이제 좀 완화된 그런 조건에 만족하는 전자부품 개발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완화된 그런 또 신뢰성 테스트가 다 이렇게 여러 가지가 이제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하여튼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이고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가 전자 제품이라는 거는 항상 물이 쥐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뭐 자동차 같은 경우에서도 일단은 홍수가 나갖고 침수가 되지 않도록 그 엔진 룸에는 절대로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조심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자제품 같은 경우도 최대한 어디 물에 빠뜨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 뭐 놀러 가더라도 물에 이런 데서 할 때는 조심해야죠. 빠뜨리면 전자제품은 일단은 맛이 가는 거죠. 근데 또 이제 소비자의 입장은 달라요. 보통은 이제 과격한 조건에서도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서는 또 다른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그런 조건들을 다 만족시켜 주기를 원하는 거죠. 제조업체가. 그래서 일단은 그 전자 제품들 같은 경우에서는 특히 이 모이스처가 항상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 가혹한 이제 모이스처 이런 조건 그런 조건에서 많은 테스트를 합니다. 일단은 그 여러분 그 전자 세트 업체건 전자 재료 업체건 대부분 이제 그 항온 항습기라는 거를 항상 갖고 있습니다. 가격도 좀 이렇게 만만치 않은 건데 항온 항습기라는 걸 갖고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특정 온도 그다음에 특정 습도를 유지한 그런 이제 항온 함습기에서 많은 이제 전자 부품 또는 제품의 어떤 신뢰성 테스트를 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 재료 개발 엔지니어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조건이 바로 858호 조건이라고 합니다. 우리 쪽에서는 858호 조건. 그 말은 뭐냐면은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다양한 조건에서 일단은 그 모이스처 센서티비티 테스트를 할 수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온도가 30도씨 온도에서 그다음에 이제 습도 60% 조건에서 테스트하는 요런 레벨의 어떤 그 신뢰성 평가 조건도 있고요.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센 거는 온도가 85도씨 85% 이러한 그 조건에서 일단 전자 부품 또는 제품을 위치시키고 시간을 한 168시간 정도 이렇게 위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기능이 작동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체크하고 있습니다. 현업에서는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보면은 이렇게 이제 요거를 여러분들한테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만큼 이 전자 부품을 만드는 것 자체 이거가 자체가 어렵고 그 다음에 이러한 전자 부품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전자재료 개발이 쉽지는 않다. 그래서 아주 그 다른 일반용 산업 자재에 비해서 전자재료는 연구개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분야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보면은 전자재료를 개발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 이제 모이스처 센시티비한 이런 신뢰성 평가의 이 방법입니다.